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내일이네요. 12월 20일 날 토요일 날 저녁 8시 서부터 한 3 시간에 걸쳐 가지고 가치주 특강을 와우넷에서 합니다. 일단은 실적 성장 대비 저평가 강도가 세고,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거의 인제 1등 기업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입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 성장이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약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제 이런 기업들로 일단 한 8개 9 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종목 발굴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가치 투자, 가치주 그러면은 좀 따분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치주 그러면은 보통 저평가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 가치가 한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떨어진 종목들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성장 가치주도 있습니다. 아니 성장 가치가 당연히 더 가치가 더 큰 거죠. 근데 인제 문제는 여기서 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기업들은.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쪽, 이 저평가됐다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싸다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싸다고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결합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자 엄청난 고성장은 아니지만은 10% 20% 대 고성장주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노출도가 높은데, 일단 실적 성장을 했는데 이 저평가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은 솔직히 똑같아요, 이게. 왜냐면 성장하는 기업이 저평가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소외를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널려 있습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이렇게 고성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적 성장을 그보다는 못하지만 또 저평가까지 결합되어 있으면은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또 싸게까지 하니까 일단 리스크도 좀 덜하고요. 그래서 요식합적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기업들, 한 이제 일회성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업종 사이클, 피크아웃 뭐 이런 종목들은 빼야 되겠죠. 구조적으로 약간 영속성 있는 실적을 보여줄 만한 기업들, 제가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만 원짜리 기업이, 주가가 만 원짜리가 순이익이 20%가 증가하면 그다음에 주가는 12,000원이 돼야지 이게 적정가죠. 그래서 수익을 20%를 얻을 수가 있는데 시장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주가가 인제 조정받을 수도 있고,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 또 감염돼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최근에 뭐 소비 침체다 뭐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영향받아 가지고 또 주가가 뇌 없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안 오르거나. 그래서 만 원짜리 기업이 7,000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짜리가 30%가 할인이 되면은 이런 종목들을 사게 된다면은 그다음에 적정 주가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20% 수익이 아니라 70%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들. 그래서 근데 이런 기업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면 또 안 되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기업들은 많아요. 이런 기업들은 많은데 문제는 이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항상 그렇잖아요. 다음에 이거 조건은 그래요. 다음에 20%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의 순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것, 이 가정을 가지고 지금 목표가를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가 진짜 올라갈 것이냐. 다들 올라간대요. 근데 실제 보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기업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종목은 실적이 성장한다는 그 가정이 사실로 현실화되는 기업들. 그럼 뭐다?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 바로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 없이 사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뢰도가 높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그래요. 보통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가 매출 채권이 손상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제 외상 거래를 해요, 거래처하고. 외상 거래를 하고 나서 원재료 같은 걸 외상으로 사 왔다가 팔고 나서 인제 돈을 그쪽에다 주는 건데 대부분이 외상 거래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출 채권이 손상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그 거래처가 좀 부실하고 재무가 좀 안 좋고, 혹은 시장 지배력이 좀
낮아 가지고 물건은 가져가는데 제대로 못 팔아 가지고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된다? 1등 기업. 1등 기업 독과점 기업을 고르면 돼요. 1 등과 독과점 기업들의 공통점은요. 거래처가 다 우량해요. 그래서 재무 구조도 좋고 현금도 많이 또 쟁여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영업이익이 가다가 잘 나가다 뚝 떨어진 기업들 보면 매출 채권 손상 나 가지고 혹은 미수금 막 못 받아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에 특강에서 대부분이 1등 내지 독과점적 지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했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과거부터 꾸준한 성장을 좀 이뤄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인데도 저평가에 빠져요. 그 주식시장이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이게 반복 구매되는 제품, 이런 기업들이 우발적으로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특히나 장비주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딱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설비 투자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장비를 막 사긴 샀는데 투자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그다음부터 물건을 안 사거든요.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기업들은 안 사요. 교체 주기가 긴 거. 그래서 반복 구매되는 이런 쪽 제품 서비스 기업을 일단 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제 소비 친화적 기업, 꾸준한 수요가 일어나는 거. 가령 그거죠. 이제 미용 쪽에서도 보면은 미용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고주파 치료 기기. 뭐 장비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교체 주기가 10 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그 환자가 올 때마다 그 얼굴에다 뭐 발라 가지고 치료하는 그 카트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소모품.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팔려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골라야 되겠죠. 고객 숫자가 적은 기업은 일단 피하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전반 고객사의 재고 조정에 따라서 실적 부심이 큽니다. 가령 이거예요.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가 좀 적어요. 근데 특정 거래처의 의존도가 높으면은 얘들은 물건을 사갈 때 한꺼번에 많이 사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싸게 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물류에 대한 효율성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사갈 때 한꺼번에 많이 사갑니다. 근데 그다음 분기가 문제죠.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으면은 다음 분기에는 주문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 많이 올해 주문이 많았다. 그러면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적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숫자가 많아야지, 적으면 안 돼요. 많아야지 한쪽에서 안 사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걸 상쇄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품에 대한 영속성.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깐 특정 브랜드에 대한 영속성이 좀 짧아져요. 남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가 좀 진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제품을 또 만들어요. 신규 브랜드. 보통 사람들이 신제품이나 신규 브랜드를 막 자주 만들면은 좋아할 것 같지만은 천만에요. 그 돈만 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생산 설비 갖춰야 되겠죠. 새로운 사람 또 뽑아야 되겠죠. 마케팅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공하면은 괜찮은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팔려 나가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거는 인제 시장에서 그 제품과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 있고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굳이 신제품을 안 만들어도 계속적으로 팔려 나간다는 얘기죠. 코카콜라 같은 거 안 바뀌잖아요. 120년 동안 안 바뀌잖아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런 무형자산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인제 한 가지 아까 매출 채권 얘기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같이 껴야 되겠네, 요거. 예. 1등 기업이 매출 채권에 대한 손상이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1등 기업을 사야 된다는 것처럼 이번에는 재고 자산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우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일단 영업이익단에서는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 회전율, 이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이 많이 팔릴 줄 알고 그 수요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안 팔려. 그러면 그 쌓여 있는 재고는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에 타격을 줍니다. 재고 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회계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창고에 있는 재고가 100억 원어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100억 짜리가 80억, 50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진 만큼 영업이익에다가 그걸 반영을 합니다. 이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단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터져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 재고자산 회전율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출단에서는 이거죠. 이런 거. 고객 숫자가 적어 가지고 올해는 실적이 매출액이 좋았는데 내년도는 매출액이 떨어지고, 그러면 매출 떨어지면 또 제일 짜증나는 게 뭐 고객사의 재고 조정, 이런 것들. 매출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반복 구매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게 된다면 그 교체 주기 때문에 매출 공백이 생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산재보다는 소비재, 소비재보다는 비내구 소비재라고 그래 가지고, 이 내구 소비재가 뭐냐면은 내구성이 좋아 가지고 오래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거. 그죠? LG전자 같은 거 안 삽니다. 왜냐면 그 가전제품에 대한 TV, 냉장고 교체 주기가 10 년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저는 매일매일 팔리는 거. 뭐 필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목을 좀 발굴을 했는데, 하나쯤 볼까요? 자, 첫 번째 이거, 이거는 이제 재고, 이거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 기업입니다. 얘네가 기술 테스트 인제 국내 1위 업체인데 5년 동안은 연평균 매출액이 17%씩 올라갔어요. 그 성장 배경에는 지금 이 자동차나 뭐 다른 열차, 그리고 각 그 굴뚝 기업들이 IT하고 지금 융복합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종 산업 간 융복합 때문에 테스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방산 쪽이 지금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각 국가에서 방산 쪽에서의 인제 그 수주가 지금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인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뭐 내년도 117%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 예고가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잘했잖아요. 영업이익률 떨어진 거는 여기 시설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 때문에 시설 투자. 그 시설 투자 때문에 앞으로 인제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성장, 올해 3 분기까지 여기 나왔어요. 영업이익률 13%. 4 분기 더해지면 여기까지 나가고, 신규 사업 진출하는 거 효과 이렇게 올라가서 순이익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올해 2025 년도 적정 주가가 거의 만 원입니다. 69%가 올라가야 되고요. 연말까지. 근데 연말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연초부터 이러한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장기적으로 뭐 내년 연말까지 안 가도 어 어 내년 초, 내년 초 정도 되면 이렇게 되겠죠. PR이 6.5가 되고요. 그건 싸죠. 그리고 목표 PR은 10 일로 잡았습니다. 높게 안 잡았죠. 과거에 10일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저는 이게 선택 사항이죠. 내년도도 성장하니까 올해 이걸로 만족할까, 아니면은 내년 중반, 내년 하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 기업은 그 건강기능식품하고 제약은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고령화 때문에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약과 건기식은 성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돈 버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파이를 나눠 먹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성장성은 쪼끔 그런데, 근데 얘네는 거기에다가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근데 얘네가 그 소재 공급이 우리나라 국내 1 등이고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강기능식품과 제약사들은 얘네 제품의 소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가 최근 4년 동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해 가지고 부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볼게요. 예. 이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예, 코로나 이후에 또 전쟁 터지고 그래 가지고 인제 전기값 오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얘네가 보통 그래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올렸어요. 이유가 얘네가 글로벌 3위 기업인데 글로벌 1 등과 2 등과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판매 가격을 올리면은 점유율을 좀 잃게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근데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것이 이게 구조적인 이슈는 아니고 특정 기간 동안에 인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물류 비용 증가한 것도 있죠. 물류, 에너지 가격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4 년도 영업이익률 5% 찍고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왔죠. 올해 3 분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그 매출액은 잘 안 떨어졌죠.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어서 턴어라운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때 떨어진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떨어졌던 주가는 다시 인제 회복이 돼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 PR이 5.4 밖에 안 돼요. 이게 굳이 내년도 연말 106% 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연초 2025 년도 적정 주가가 4만 원이면은 내년도 연초 정도 되면은 주가 상승이 나올 거예요. PR이 5.4 면은 시장에서 가만히 둘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얘네들이 국내 독점인데요. 그래서 목표 PR도 낮게 잡았어요. 원래 이 기업은 목표 PR 12 정도 줘야 됩니다. 과거에도 12는 더 올라갔잖아요. PR 고점 보면 그쵸? 지금도 13 이에요. 어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은 욕심 안 부리고 10 정도 되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 PR입니다. 줬을 때 주가 상승률이 86%나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 종목 발굴입니다. 아직 안 올라간 거. 실적은 회복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죠.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5%에서 8% 까지 확 올라갔다는 거. 그쵸. 순이익도 2024 년도 여기였는데 올해 3 분기 누적이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완전 회복이 된 거잖아요. 4 분기 더해주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주가는 아직 안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요 기업은 메디칼 소재 국내 1위. 1등 기업이 많죠. 다 1등이에요. 1등, 1등, 1등. 글로벌 또 7위에다가 이 기업은 신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고도화된 신제품을 2018 년도에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 공정 난이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아직까지 못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그걸 신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 제품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다른 경쟁사들이 출시를 했는데 그 경쟁사들이 얘네가 출시가 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경쟁사가 얘네 제품을 기다리느냐? 그 경쟁사가 얘네 제품을 OEM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요가 증가하는 건데 수요가 증가하는 이 제품을 사람 뽑고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그건 얘네한테 OEM 시켜 가지고 그냥 위탁 생산시키면 훨씬 싸니까 얘네들은 인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망을 가진 기업들은 자기 브랜드력도 있고 그러니까 제품을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고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장비 세팅을 다 끝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제 업체 선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골라요. 얘네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 업체를 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6 년도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쪽 순차적으로 인제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사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우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2025 년도 역대 최대 실적이고 2026 년도는 PR 8.1 밖에 안 됩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그동안 이렇게 됐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공장을 멈췄어요 얘네들이. 이때 공장을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공장을 다시 재가동하고 왜냐면은 지금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그런다면 공장 세팅 다시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고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재고 관리가 좀 덜 돼 가지고 재고 실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인제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러다 가지고 올해 3 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5% 까지 올라갔잖아요. 4 분기 실적 더해지면은 영업이익률이 20% 까지 올라가고 과거의 영업이익률 20% 대를 다시 탈환할 걸로 일단 업계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흐름 자체가 좀 그러고 있으니까. EPS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요. 3 분기도 여기까지 와 있고요. 4 분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배당률도 3.4%나 됩니다. 괜찮죠? 목표 PR 같은 경우는 16 정도 적당합니다. 16 정도 주고 지금 2025 년도 PR은 12.6 내년도는 실적 성장에 따라서 8.4 까지 내려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대 주익률은 PR 16 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인제 91%의 주가 상승률로 내년도 중반기 정도 되면은 59%. 요 기업은 장기 투자해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돼요. 얘네가 원래 제약회사였습니다. 제약회사하고 의학 기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기술력은 인제 검증이 돼 있는데 기존에 쓸데없는 거 해 가지고 음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예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버렸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피부 소재 쪽으로 바꿨는데 그 피부 소재에 대해서 기술력이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업체가 없어요. 얘네밖에 못 만들어요. 특허가 걸려 있어 가지고 다른 기업이 만들고 싶은데도 못 만듭니다. 근데 그 피부 소재를 국내에서는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중국에 인출을 했는데 그 중국이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피부 소재인데 의약품이에요. 근데 인제 이 부분이 중국에서 최초로 승인이 났어요. 그 중국에서 승인 난 게 없습니다. 얘네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선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인제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 국내 유일을 만드는 겁니다. 볼게요.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장을 해 왔죠.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좀 아쉬웠던 그 좀 부진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걸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없애 버렸어요. 없애 버리고 매각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물적 분할한 거 보니까. 올해 3 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12% 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적자 사업을 축소하니까 수익성 개선이 일어났고 이제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제 해외 쪽도 성장을 하고 또 비만 치료제 쪽 시장에 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순이익은 지금 올해 3 분기 누적이 지난해 결산을 이미 넘어섰고 4 분기 더해지면 여기 그다음부터는 해외 진출 그것 때문에 인제 올라갑니다. 본격적으로 M&A도 했어요. 기업들도 막 인수합병하고 막 그랬습니다. 피부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 기업은 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중국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제품이 암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블랙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블랙마켓에서 몰래 밀수를 해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걔네 제품이 정식적으로 승인이 나면은 인제 중국에 있는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겠죠. "우리 이거 처방해 줄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올해 PR 11.7. 자 그러면은 보통 다른 에스테틱 기업들 평균 PR이 20 이거든요. 피부 관련된 소재 기업이 20 이에요. 이거 목표 PR 20 으로 줘야 됩니다. 일단 16 으로 낮게 잡았어요. 20 주면 이거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20?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가지고 여러분들 꼬시려고 지금 그러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 단계별로 1차 목표가는 낮은 수준 16. 이건 달성 가능하죠. 지금 당장 저는 36%가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되고 근데 올해 실적에 대한 이제 적정 주가가 13,000 원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년 정도 이렇게 목표가 상향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파마 리서치 뭐 휴젤 뭐 이런 쪽과 메디톡스 뭐 이런 쪽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평균 PR이 한 20 정도 되니까 못해도 18 이상이 되니까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네 이런 좀 이제 유통회사 요것도 뭐 장기 투자할 건 아니고 유통 단계가 3 단계였는데 그 중간 유통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매출액이 증가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싸 가지고 갖고 와 봤습니다. 이게 주가가 너무 저평가예요 지금. PR이 지금 이거밖에 안 돼요. 8.3, 5.7.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 일회성 영업과 상관없이 뭐 자산 매각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PR이 낮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왔는데 이걸 빼게 된다면은 굉장히 낮은 PR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요 정도 87%의 주가 상승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메디칼 요것도 소재 쪽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제 수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수출 비중이 무려 90%고 전 세계 110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인제 그동안 인제 고성장을 해 왔는데 5년 동안의 매출액이 연평균 20%씩 성장했습니다. 그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요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건 예예. 이거네요. 이 매출액이 연평균 20%씩 고성장을 해 갖고 앞으로 이러한 고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뭐 글로벌 1 위니까. 근데 이 성장 배경을 봐야 돼요. 왜 과거에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인제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인데 얘네 소재가 어디 들어가냐면요. 성형외과, 피부과 이쪽에 소재가 들어가고 또 하나 치과 쪽에 들어갑니다. 둘 다 고령화 쪽이에요. 치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치과 덴탈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령화 때문에.
왜냐면 75세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영구치가 손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임플란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뭘 신경 치료가 됐든 뭘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 소재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동일한 조건으로 피부 시술 뭐 이런 것들은 인제 고령화 되면 얼굴 막 이렇게 막 깊이 파 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과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피부 쪽에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 인당 국민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 외모 경쟁력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 미용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실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요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이 마진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지난해보다 영업이익률이 확 좋아졌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 제품이 인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가, 마진율 높은 좀 약간 고기능성 제품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인제 시장의 인제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소비자들이 '쪼끔 더 좋은 거 쓸까?' 또 의사들도 '야 이거 하면은 좀 부작용이 많은데.' 그러면 재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재수술 들어가면은 병원 쪽에서 비용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거 쓰자. 부작용 없는 거.' 그런 식으로 인제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 수익성까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네. 올해 3 분기 누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 올라갔죠. 4 분기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순이익만 74%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 당장 이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5 년도 실적에 대한 적정 주가입니다. 4 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영속성을 고려했을 때 4 분기 실적이 무너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조사했잖아요.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그쵸. 그 매출 채권 회전율 딱 보니깐 매출액과 매출 채권의 어떤 비중을 보면은 매출 채권이 돈을 띄어먹히거나 인제 그럴 가능성이 좀 낮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뭐죠? 재고 자산 회전율을 봐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보게 된다면은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4 분기 실적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4 분기 때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PR은 EPS는 한 요 정도 나오고요. 그랬을 때 PR은 7.9가 되고 7.9는 얘네들이 평균 PR 12.5 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인제 시간 기다리면은 인제 주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단기간에 갑자기 급등하거나 인제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인제 사람들한테 서서히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의 인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한테 발각이 되는 거죠. 서치를 했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되게 좋아졌고 PR은 저평가네. 그래서 서로 다르고 뉴스도 나오고 그전에 기관부터 사겠죠. 기관이 사고 나서 인제 뉴스가 나오겠죠. 이런 기업들은 미리 발굴한 뒤에 선취매를 해 놓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12월 20일 오늘이 지금 금요일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내일입니다. 저녁 8 시에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방송을 녹화하니까 못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시게 되면 주말 동안 녹화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특강을 듣는데 66만 원이 아니라요. 특강 들으시고 제 한 달 동안 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제가 신규 종목으로 또 준비해 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고것을 그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추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까지 저와 같이 이번에 가치 투자 수강생으로 일단 한번 참여 한번 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인제 2 달이고요. 특강 들으시고 2 달, 요건 특강 들으시고 1 달. 제가 장사꾼이 됐네요. 장사꾼 맞아요. 이쪽에다 전화 주시면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